안녕하세요. 오늘 육식갑자 중에 59번째 임술일주 공부해 볼게요. 임술, 수와 토죠. 위에도 양, 아래도 양, 양기운이 강하죠. 편관을 나타내요. 토국수 하잖아요. 거기에 지장간에는 신정무, 정인, 정제, 편관. 그래서 갑은 수생목을 하니까 지금 여기는 식신이죠. 같은 음양으로 같은 양끼리는 밀어내니까 식신 상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정제, 재성이죠. 편제, 정제. 그 다음에 편관, 정관. 정인이죠. 이렇게 되면 편인, 정인, 비견, 겁재. 여자리에 갑술, 양이죠. 천살, 묘. 그 다음에 이 임은 삼명통에서 추로라고 가을 이슬, 가을 이슬로 나타내고요. 강, 호수, 바다. 겨울에는 뭐 비는 그냥 개수처럼 이렇게 흐르는, 이렇게 가랑비처럼 내리는 게 아니라 장대비 같은 비요. 서리, 겨울에는 서리, 눈, 얼음이고요. 저수지, 아이벨림에서 나와서 자, 제비, 제비라 먼 데까지 가는 역마성, 좀 약간 고달픔, 먼 데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사주 내에 이미 이렇게 투관되어 있으면 멋쟁이라고 그러죠. 술의 제고기인. 왜 그러냐면 제고기인이라는 거는 이 이미 인호술로 가죠. 인호술에 인에서 여기에서 병이죠. 양간을 끌어오면은 장생에서 생욕대 록왕 쇠 병사 묘, 이 태양이 여기서 술월에 술에서 이렇게 인묘돼서 정화로 보관되어 있다가 씨앗으로, 그러니까 요 술에는 술 속에, 여기 술 속에 신이 있죠. 정화로 보존돼서 이 씨앗으로 인월에서 싹이 나서 이제 자라서 여기에서 꽃 피고 열매 맺어서 신유술에 열매 맺어 가을에 이제 씨앗으로 추수탄 쓸쓸한 그 10월에 낙엽지는 거기에서 씨앗으로 보존했다가 그 다음에 임과 개의 해자축에서 이제 보관했다가 그 다음 해에 인월에 다시 싹을 틔우게 하는 그런 역할에 이 술을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화의 창고, 그래서 재고 귀인, 돈을 갖고 있다는 거죠. 돈을 보관하고 있어서 우리가 흔히 돈 창고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이미 제국인을 깔고 있어서 우리가 빌 게이츠라든가 뭐 S 사장 돌아가셨지만 그런 분들이 이 제국인을 깔았다고 해서 부자도 많대요. 부자가 많아요, 실제. 그렇지만 저희 손님 중에서도 오면 여자인데도 사업체를 갖고 있고 부자가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극과 극이라는 거죠. 아주 부자거나 아주 가난하거나. 우리가 백호살 괴강은 그렇잖아요. 백호와 괴강은 이 천일귀인이 거하지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술에는 천일귀인도 거하지 않고 주로 그 아수라 공간, 싸움의 공간, 투쟁의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편관에 치이면 그때는 빚 많고 가난하고 질병,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노련하게 우리가 대는 여기까지 갔으니까 그 깊은 바닷속처럼
그 속을 알 수 없는 그 차분함. 우리가 보면은 갑자는 양간으로서 처음 시작이지만 요 양간으로 임술은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 음간의 마지막, 이제 다음번에 할 마지막이 개해잖아요. 근데 양간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린애 같은 시작 스타트라면 임술은 마무리, 끝냄이고 기다려줄 줄 아는 좀 그 스케일 큰 넓은 마음. 여기는 어린애처럼 시작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이런 카리스마와 차분한 걸로 이 돈을 관리하면 그때는 배짱 있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국인의 돈을 관리한다는 거죠. 추로, 제국인, 백호,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임술이에요. 임술. 물론 무가 여기서 들어가니까 광고죠. 자축공망이에요. 어쩌면 술하면 자공망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겁재와 정관의 공망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편관의 남편이 들어온다는 거죠. 편관의 남편은 뭐 잔소리하거나, 이 사람은 간섭받는 걸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물이라는 거는 동그란데 담으면 동그랗고 네모 담으면 네모면서 이렇게 유연성과 변신을 잘한다고 할까, 융통성이라 할까, 그런 게 있지만 이 물은 과연 흐르는 물이냐 아니면은 뭔가, 왜냐면 그 물이 너무 세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구속이라든가 간섭을 싫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막아서 써야 되는 물이냐. 그러면 임의 사명은 목을 키우는 거예요. 갑을. 식상을 키우는 거죠. 자기의 생명체를 키우는 게 본질의 역할인데 워낙에 흐르는 물은 그냥 흘러가야 되고 무토로, 댐으로 막아서 용수로 쓰는 거죠. 농업용수가 됐던 뭐 갑을 키우던 우리의 생명수로 키우던 그러는 물이냐, 아니면 이제 조후 차원에서 겨울에 뭐 눈비 내리는 얼음 같은 차가운 물이냐, 아니면 여름철에 너무 뜨거운 물이냐. 이럴 때는 이제 반대로 조우용신으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얼어있는 물은 좀 녹여야지 용도가 되니까요. 그리고 탁한 물이냐 맑은 물이냐. 우리가 금수쌍청, 물을 말할 때는 금수쌍청을 얘기하잖아요. 맑은 물, 너무너무 맑은 물. 그러면은 선비 같은 사람, 현실성 없는, 돈이 여기에는 수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재물이요. 뭐 그렇게도 하고요. 이 탁한 물이라는 거는 뭐 기토가 있어서 기토타김을 했거나, 아니면 금이 너무 많아서 불순물을 만든다거나, 이럴 때 흐린 물이겠죠. 그 물의 상태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본다면 제극인도 했죠. 제극인. 그다음에 편관, 재관인도 되는 거죠. 그래서 편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어쨌든 술이라는 거는 좀 늙은 거 이런 걸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남편이 여기서 묘를 해서 좀 잘 나가지도 못하면서 나를 잔소리한다. 지혜롭게 이걸 이겨내면은 나중에 좋겠죠. 그리고 이런 관대월살은 그런 사람은 구속받고 잔소리 받는 것도 싫어하지만 인덕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게 이 술 속에서 금은 영양이 약해요. 얘가 조토 바짝 마른 토기 때문에 토생금을 못 해주잖아요. 조토 생금 불가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월살 관대지 자체가 인덕도 약한 데다가 자기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 되는 사람이라 일찌감치 초년에는 고생을 많이 해요. 하지만 이제 노련해지면서 중년부터
잘 살거든요. 하지만 이 관대지가 질풍노도에 자기가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하고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 고생을 많이 자초하고 남하고도 많이 다퉈요. 그런 것들을 많이, 이 임술가 아마 지혜로워서, 이 임술은 지혜를 뜻하잖아요. 검은색을 나타내고 북쪽을 나타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린다는 게, 그런 것들을 잘한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고 그걸 못한 사람은 가난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재성과 관이 있다는 거는 요런 게 재관독림. 재관독림이고요. 그다음에 식상이 양하고 묘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식을 이렇게 부양해야겠죠. 을도 묘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체력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겠다. 오히려 사업체를 한다면 종업원들을 잘 보살펴야 되는 사람.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임수를 보면 마치 한라산, 그 제주도 바다에 우뚝 솟은 한라산이 연상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리더와 지도자라면 그 식상들이 양과 묘니까 그 사람들을 걷어먹여야겠죠. 보살피고. 그다음에 요거를 아버지라고 본다면은 묘하고 양이니까 자수성가해야 된다는 거죠. 물려받은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관은 묘와 양이니 남편 떡은 떨어지고 직장의 문제가, 남자분 같으면은 직장에 문제가 있겠다. 자식과도 좀 그렇게 친하지는 않겠다. 이거 인성이죠. 이 사람이 임술이 천간에 경이 뜨고 이러면은 인성이 강하니까 그때는 공부도 하고 인덕이 있겠죠. 요것만 봐서는 그렇다는 거죠. 이 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인성은 어머니도 되고 문서도 되고 이 사람이 남자한테 사랑받는 구조도 되는 거죠. 인성이 있어야지 남자가 식상으로 자기의 이 사랑을 주는 거서 거기서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비겁은 대세니까 뭐 주변 사람이나 가족은, 형제는 잘 나가는 형제들이겠죠. 그렇지만 워낙에 자기가 베풀지 않고 고집부리고 싸움만 한다면은 형제독도 약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흐르는 물이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랑에 대한 속성이고요. 속성이고, 그러면 요거를 무역으로도 쓸 수 있고, 여기가 너무나 여기가 좋도록 연월이 메마르면 그냥 에라 하고 해외로 떠버리는 거죠. 물을 찾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를 나타내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러면 임의 갑을 뜨면 요게 이 사람은 할 일이 있는 거죠. 수생목을 해가지고 수생목을 해서 목을 키우고 곡식을 키우는 거. 얘네들이 이제 좀 좋은 땅에 있으면 더 괜찮겠죠. 임의 을은 뭐 물속에 핀 수련, 연꽃, 이러니까 예술성이고 감상적이고 연애하는 그런 거죠. 임의 병은 요거는 그 강이상령이죠. 걔 좋죠. 얘가 내려오면 사니까 이런 것도 역마성으로 쓰고, 정의만목에서 목을 만들어내니까 뭐 연애하면 자식, 아니면 목이라는 건 교육물상, 그런 쪽으로 써도 좋죠. 워낙에 정의만목이라는 거는 사교성이 좋으니까요. 병정, 임의, 무는 이게 삼명수수죠. 높은 산에 뭐 멋있는 물이라 이것도 삼명수수기 때문에 아주 포부가 크고 스케일이 크죠. 양과 양이
있으니까. 요런 건 기토탁임이니까 이 남자 때문에 맑은 물이 흐려지니까 정말 골치 아픈 남자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거죠. 임의 무기, 임의경. 뭐 이거는 석간수처럼 맑은 물을 이게 목이 원래 이 물에는 산소가 목이에요. 목이 있어야지 물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맑아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겨울에 이 합쳐가지고 겨울철, 가을철 가면은 진짜 우박설이 이래 무서운 기질도 되겠죠. 임의신 마치 요거는 이 보석 입장에서는 도세적으로 물로 씻어주니까 좋아요. 하지만 임은 계속 씻어줘야 되니까 고생스럽겠죠. 이게 월주에 있다면 내가 부모님이라든가 가족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임의 임, 망망대해처럼 큰 물, 제비 2마리가 있는 것 같고, 임의 개는 요런 경우에는 요 개가 여기 휩쓸려 와서 더 큰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개라는 거는 뭐 여름이면은 이렇게 되면 장마가 되는 거고, 겨울 돼도 막 폭설, 눈물, 고독. 왜 그러냐면 얘는 이 물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겁제의 그 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고. 이 술은 우리가 그 들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천예성, 예지력도 뛰어나고요. 영감, 예지력도 뛰어나고. 어쨌든 임술의 술도 그렇고 임이라는 거는 요 속에도 이렇게 있다는 거는 막 갑자 이렇게 화토 목화처럼 발산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금수의 영역이잖아요. 굉장히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상담할 때도 자기 얘기 안 해요. 뭐 얼마 전에 왔던 임술도 사업을 크게 한다고 그래서 무슨 사업이냐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요. 목화 같으면 얘기를 하죠. 뭘 하고 있다고. 아니 종류만 얘기해도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사주로 뭐를 하나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끝내 얘기를 안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임의 특징, 속을 알 수 없는. 그래서 원래 이런 수라는 게 밑으로 들어가면은 비밀과 의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임술에 갑진이니까 여기에서 진술충을 하니까 여기 들어있던 것들이 다 꺼내지면서 뭔가 합할 건 없어지고 뭐 건드려서 토충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의 여기에 대한 남편의 문제든 뭔가 변화는 있겠죠. 그래서 수생목을 해서 목화통명으로 갔을 경우에는 교육이라든가 뭐 이렇게 실제 생활 속에서 하는 것들이고, 금수 용역으로 쓴다는 거는 연구하고 뭔가 좀 아주 차분한 사람 그렇게 가겠죠. 그러면은요 여기에는 15번 지상겸 소리 안 나게 써야 되는데, 지상겸
산. 이 겸자가 재밌거든요. 말씀 원자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마치 이 별을 손으로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겸손할 겸인데요. 겸손할 겸인데 말씀 원자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겠죠. 여기서 이걸로 그냥 바로 해야겠다. 이게 초육같이 여기는 지금 요게 어떻게 됐냐면 14번에 화천대유에서 이게 온 거예요. 대유라는 거는 크게 쌓았다는 거잖아요. 아주 하늘 높이까지 쌓았다. 그러니까 쌓은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큰 것을 소유한 사람은 가득한 채로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겸쾌를 받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저도 공부해서 한 건데 우리 공자님께서 64개 중에서 그 구덕이라고 9가지 덕 구덕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게 천택립계하고요. 재밌어서 이거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상겸하고 쥐례복하고 이런캐가 나왔다는 거는 덕을 베풀라는 거죠. 내풍항이고 그 다음에 산택손이고 풍레익이고 택수곤이고요. 어떻게 택수곤이 여기 들어갔더라고요. 수풍정. 우리가 막 우물에서 물 길어서 여럿이 나눠 먹는 것 같은 마치 저는 이 수풍정을 보면 바리스타가 생각났더라고요. 중풍손. 어제 했던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를 구덕이라고 우리가 그 결혼에 대한 그런 쾌는 뭐 택사남, 내택귀매 또 뭐 있죠? 내택귀매, 내풍항 또 뭐 있는데 한 4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화천대유 다음에 이 지상겸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겸자인데요. 초육에서는 겸겸군자 용섭대천길 겸이 2개나 겹쳤어요. 너무너무 겸손한 군자 용섭대천길. 이 사람은 잘 키워주면은 이제 큰 겸손하니까 큰 강물 어려움을 헤쳐가기에 길하다. 명검정길 요거는 울 겸 우는 우는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명성을 드러냈지만 겸손하니까 올바라서 길하다. 노는 노력한 거 고생스럽게 노력한 군자. 요 사람 어느 정도 쌓았죠. 요 사람 한 지방 군사 거기 도지사 정도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길하다. 노력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불리 휘겸 육사죠. 무불리 휘겸 같은 경우에도 부드럽게 이렇게 발휘한다는 거거든요. 자기의 능력을 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기를 다 관리하니까 모두가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고 같은 경우에 왕인데도 곳간이 다 비었어요. 겸손하니까 요 구산 빼고는 다들 자기 곳간에 가득 차고 겸손하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태클 걸고 좀 튀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쳐라. 똑같이 한쪽만 부유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여기 명검 이용행사 정급국. 여기는 이 사람도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나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그러니까 자기 반성하라는 소리예요. 더 겸손하도록. 그래서 이캐가 나왔다는 거는 교만하지 말고 용기와 주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는 많은 거를 덜어서
모자란 사람한테 덜어주는 게 하늘에 도라는 거. 귀신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요 큐에서는 겸손하라는 거. 지나치게 교만하고 지나치게 사치하고 낭비하고 그러지 말라는 큐예요. 그러면 정리할게요. 임술일주는 재고를 깔았기 때문에 우리가 재고를 깔고 있는 일주들이 갑진일주 여러 번 했잖아요. 갑진일주, 정축, 임술, 무술, 기축, 그 다음에 신미가 있죠. 신미. 우리 가족이 신미일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재고죠. 요 사람들이 재고를 깔았단 말이에요. 다 진술충미를 깔았잖아요. 정말 전쟁터같이 돈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선비처럼 못 살죠. 그래서 극과 극을 달린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때를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일찍 결혼해봤자 이 편관의 남자한테, 편관의 남자는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심하면 폭력도 쓰고 자기 맘대로란 뭔가에 부족한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늦게 가야 되는데 일찍부터 이렇게 합쳐버리면은 이런 것들이 자꾸 정의만목으로 해서 이렇게 끌어들인 목을 생산한단 말이에요. 자식을 생산하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임술일주를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